time. Gotta tell you what's on my mind. The story's the same, never changed. We've been here before. Yeah, we try to be friends.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 생활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제일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리고 농촌과 청년이 만나면 블루오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안은 저희한테 굉장히 희망이 되는 곳이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능력들, 재능들 이런 거를 농촌에서 같이 하면 조금 더 시너지 있게 힘 있게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In the air in our lungs, what do we do about us? We don't wanna fall out of love again, too afraid of another chance. We run and we run and we run further away from love. What do we do about us? 처음 1년은 많이 치유받는 느낌이었고요. 농사는 힘들고 고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가공까지 하니까 힘이 들기는 한데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이 있으니까 저한테는 제2의 인생 새로 얻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자기의 뿌리와 근본을 다시 우리가 먹는 거, 로컬을 뭔가 소비한다는 게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리고 또 농촌이라는 이 연대가 또 되게 사람을 끈끈하게 만들어줘서 이 농촌에서 만난 사람들이 정말 저에게 지금 되게 가족 같은 되게 존재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이나 또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특히 농촌에 내려와서 저는 되게 사람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주도적으로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이 공간을 채웠듯이 우리가 식물들, 자연과 함께하는 삶 그런 공존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농촌에서의 삶이었고 분명하게 우리가 숨은 보석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농촌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청년은 로컬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로컬은 청년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청년과 로컬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텐데요. 네 분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도시의 정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진짜로 하실 줄이야. 아니 초반부터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어떡해요. 도시의 정석. 제 이름은 정석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있고요. 10세 작가입니다. 자기 홍보가 아주 활발하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고향에 오신 거잖아요, 지금? 네, 전주 제 고향이에요. 네, 아,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부안에서 7년 차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박영입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마녀들의 포레스트의 안방 마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다들 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하고 김제를 오가고 있는 오도이촌 생활자 최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임경수라고 합니다. 전북 완주에 살고 활동하고 있고요. 계속 시골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녀들의 포레스트를 쭉 시청하신 분이라면 아마 기자수첩이라고 잘 인식이 돼 있을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일들을 해야죠. 지난번에 녹화했을 때 했던 이야기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그 수첩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은 없습니다. 아, 오늘은 없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안 가져오셨더라고. 말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 오늘 주제를 우리가 청년과 로컬이라고 잡았습니다. 자, 청년이라는 뭐 하도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고 왜 이 시점에서 과연 로컬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중요시하게 여겨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컬리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아주 대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컬이 왜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걸까요? 아유, 벌써 첫 번째 확 들어오시네요. 자,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이게 좀 무서워요. 교수님들 양쪽에 두고 얘기를 하기가. 편하게 하세요. 오늘 오면서 내가 로컬 청년? 나는 그냥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질문의 시대다. 정답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로컬에서는 그런 질문과 그런 실험을 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닐까. 그래서 이 실험의 시대에 있어서 이 로컬이 뜨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훌륭한데? 질문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로컬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제 누가 말해요? 네? 이 다음에 이제 누가 말해요? 자, 이 대답 이어서 우리 최별님. 최별하면 또 이게 토론에 그냥 모신 게 아니에요. 로컬에서 사는 있어요. 저는 이제 김제에서 일주일을 살다가 이제 김제 주말마다 오는 오도이촌 생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막상 서울에 가니까 더 로컬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거기가 좋았지? 왜 서울하고 이 김제라는 곳은 뭐가 다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찾은 답은 정체성. 을 찾는 곳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체성. 네네. 오히려 시골에서. 네, 이게 사실 저희 윗세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생존이 가장 큰 화두였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끔 하는 게 큰 화두였는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이제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럼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에 살지? 난 어떤 삶을 살고 싶지? 이게 질문, 곧 거기에 대한 나의 대답, 정체성이 필요한 시대여서 그거를 좀 찾고 싶은 사람들이 로컬에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비슷한 결로 좀 이렇게 시골을 또 로컬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경수 대표님은 어떠세요? TV 프로그램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네. 요리하고 강아지 키우고 심지어는 가짜 결혼을 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저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길까 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봤더니 그걸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미룬다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 세대는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걸로 생각해 왔고 그래 왔었죠. 그런데 이제 기존의 도시에서는 그 일상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 로컬에서는 일상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일상이 남아있는 곳이 로컬이 아닐까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석 교수님이 아까 채널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개인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군데에서 한 달 살기를 쭉 해오셨단 말이에요. 교수들은 6년에 한 번 이렇게 연구년, 안식년 기회가 오는데 1년 수업이 없으니까 자유로우니까 그때 우리나라 여러 로컬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동, 그다음에 목포, 전주, 강릉에서는 한 달을 살았죠. 한 지역에 한 달을 살아보고 제가 이제 발견한 게 많아요.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면서 사는 청년들, 중장년들 많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처가로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아무 연고 없는데 로컬로 내려와서 창업하는 청년들도 많고 사실은 서울도 로컬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렇죠. 사실은 여러 로컬들로 이루어진 나라고 서울지방경찰청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꼭 서울 수도권만 빼고 나머지가 지방이 아니라 거기도 지방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도권에 너무 몰려서 이 로컬이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 소멸 위기 이런 상황에서 로컬로 청년들이 또는 장년들이 와서 산다는 거는 이거는 애국이다. 애국자로 받들어야 한다. 우리 임경수 박사는 애국자. 애국자. 여기도 의거 로컬로 내려온 애국자. 의인들이 있네요. 다 의인들이에요. 기억해주세요. 저도 곧 내려올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의인 열전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로컬은 저는 행복 경쟁에 대단히 멋진 대안이다. 아까 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에서는 우리가 일상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오직 경쟁. 근데 로컬에 내려오면 숨도 천천히 쉬고 그리고 훨씬 더 풍요롭게 여유롭게 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걸 보지 않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막 몰려가는 이제
이 물결을 어떻게 돌릴 건가 이게 최고의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한 달 살기를 하면서 그런 약간 로컬에 대한 매력을 흠뻑 느끼셨을 텐데. 대한민국의 로컬은 정말 넓고 깊구나. 와, 놀랍다. 자꾸 물어요 사람들이. 당신 어디가 제일 좋았나? 그러니까 그게 저기 궁금하지 그러면 않아요? 제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동은 고요했고, 목포는 흥미진진했고, 그리고 강릉은 상큼했다. 전주는 도시도 사람도 따뜻했다. 그래도 교수님 고향이 전주시니까 전주가 1등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래서 전주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제 전라북도 14개 시군. 그래서 전라북도가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촘촘히 연결돼서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로 수도권을 떠난 사람들 초대할 때 어디든 오세요. 나머지 13개를 덤으로 드릴게요. 그러려면 이제 대중교통 연결이 잘 돼야 되죠. 그렇군요. 네. 본격적으로 청년과 로컬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야기 앞서서 이런 질문부터 한번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왜 청년들은 로컬로 내려오는 걸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장년들이 은퇴한 이후에 다시 귀향 본능이 있어서 로컬을 찾는 게 트렌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청년들이 더 로컬을 선호하고 로컬을 더 찾고 이곳에서 더 네트워킹을 이루면서 더 열심히 자신의 꿈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청년들은 로컬을 찾고 있는 걸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교수님? 제가 그 지역 한 달 살이 하면서 이제 로컬에서 행복하게 일하면서 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서울에 살다가 친구들과 함께 목포에 내려와서 창업한 친구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저는 서울에 살 때 내 삶을 가장 짓누르는 게 집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생각하면 어깨가 너무 무거웠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여자친구하고 이제 결혼을 생각할 때도 집 때문에 주저주저 했대요. 그런데 목포에 내려와서 서울 집값에 이제 그 당시 한 7, 8분의 1로 집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 바위 같은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졌대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네, 그리고 이제 창업을 했죠.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해요. 지역에 내려오면 서울에서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 창업하는 청년들은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창업해봐요. 자기가 번 돈 전부 물론 임대료로 나가고 집값으로 다 나가는데 서울이었으면 창업을 한다는 거는 거의 내 인생을 통째로 거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도박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실패하면 뒤가 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과 기회를 찾아서 특히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로컬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구나. 많죠, 아주. 우리 박유미 대표께서는 이제 내려와서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또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또 규합시키고 또 그들과 함께 재미난 것들을 또 만들고 계시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또 타지에서도 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 이후 현장에서 좀 어떻게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청년들이 로컬에 오는 거를 너무 낭만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정말 힘들어서 대안으로서 이제 쫓겨오듯이 오는 청년들도 있고 한 십몇 년을 해온 공부가 답인가 이런 고뇌에 차서 시골에서 그 답을 찾겠다고 내려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사실상 이 친구들한테는 농촌에 온다는 건 굉장한 자기의 기존의 삶에 대한 것들을 확 바꿔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하는 진짜 어려운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요. 농촌, 중소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사실 대도시로 갔죠. 큰 도시로, 더 큰 도시로. 지금 현상은 거꾸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시골이나 중소도시가 더 잘 살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대로 저쪽이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약간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이게 청년몰처럼 되지 않아야 돼요. 맞아요. 사실 우리는 전통시장이 낙후되면서 거기랑 청년이 결합하면 무언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곳이 전주 남부시장이었죠. 맞아요. 하지만 지금 전국의 청년몰들은 거의 다 몰락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청년들한테 몰락하는 곳을 물려준 선배의 잘못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로컬이라고 하는 시골이나 중소도시로 내려오는 청년들이 그 실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언가
이 청년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또는 이 청년들이 이것을 기회로 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내려오고 또 지역 주민들과 같이 융합해서 살 수 있게끔 뭔가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별 PD께서는 그 이제 도시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두 사람을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또 시골로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또 창업하게끔 도와주고 실질적인 도움들을 굉장히 또 많이 하고 계세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확실히 자원이 훨씬 많아요, 도시보다. 어떻게 된 건지 자원이 훨씬 많고 네. 그 레드오션, 블루오션 얘기하듯이 쉽게 말하면 여기가 블루오션인 거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패키지 여행보다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것처럼 네. 여기는 자유여행인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그게 되게 좀 좋은 포인트였지 않았나. 그리고 청년들도 거기에 공감하고 뭔가 의지가 있어서 찾아보는 사람들은 이제 구체화해서 알게 되겠죠. 내가 서울에서 창업을 하려면 얼마가 들고 뭐가 필요하고 베이커리 카페를 하려고 해도 동네에 몇 개가 이미 다 있어. 근데 맞아. 여기는 아니네? 없어. 그러고 도전을 해볼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려 구체적인 고민이 있는 청년들에게 로컬은 좀 답이 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저도 마녀들의 포레스트를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참 재밌는 부분이 우리가 도시에서 생활할 때는 우리 본업이 있잖아요. 본업이 있고 우리가 좀 더 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취미를 또 찾아서 이 일과 후에 또 취미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시 본업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본업에서 돈을 벌고 다시 취미 생활에서 소비하고 이런 반복적인 어떤 패턴들이 보이는데 로컬에서는 취미가 곧 직업이 되는 경우들이 맞아요.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 뭐 예가 혹시 있습니까? 되게 로컬에서 2년 살면서 내가 사람으로 되게 쓸모 있어졌다고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손으로 여러 가지를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사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도시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번다는 의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뭘 해서든 돈을 벌고 그 돈을 써야 또 의미가 있어요. 내가 소비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도시에서 경제 활동 인구를 쳐주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돈을 벌지 않아도 먹일 수는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전 너무 새로웠거든요. 아,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저는 제 개인의 쓸모로 다가왔고 그게 좀 자존감이 되게 높여졌어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시나? 화폐 없이도 맞아요. 생활이 가능했다.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원래 시골은 원래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키워서. 저희한테는 그게 너무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 때부터 학교 때부터 너는 뭐 될래?라는 질문을 맞아. 들었고 꿈이 그치? 곧 직업이었고. 그쵸. 예. 그리고 그게 너무나 당연했고 꿈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 아이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맞아. 다행히 저는 꿈이 있어서 잘 갔지만 그러고 나서 되게 공허함이 오거든요. 직업적인 어떤 성취를 하고 나면 그랬을 때의 문제점을 알게 해준 곳이기도 하죠. 이곳은.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로컬에 와서 이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익혀야죠. 그러니까 시골살이도 익혀야 되고 어르신들 자꾸 간섭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골에서 내가 이제 뭐 농사를 짓건 뭔가 일을 밥벌이를 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도시와는 다른 시골의 문화 그것도 좀 익혀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는 각자 도생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처럼 내려온 청년들과 서로 연결해서 살아가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 저 박 대표님처럼 이 청년들보다 좀 연배가 조금 높은 비빌 언덕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컬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일하고 살려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일, 내 사업만 잘 돼서는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하는 이 일, 이 비즈니스가 그 주변에 있는 오래된 예를 들어 노포 어르신들이 하는 오래된 가게와 연결이 되고 또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오고 만약 이게 이제 산업의 생태계죠.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다양해질수록 내가 더 안정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제 도시에서는 우리는 경쟁.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 로컬에서는 함께 성공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좋아하는 일이 돈벌이도 될 수 있는 거죠. 취미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꿈을 꿉니다. 저 시골에 내리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자, 여기서 막간. 자, 우리 정석의 꿈 뭡니까? 제 모토가 인생은 은미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음악, 미술, 체육.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시립대학교 교무처장 할 때 꿈이 그 새내기들 1년 동안 절대 공부 안 시키고 음악미술 체육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내 손을 쓰는 거, 목공, 바느질, 그다음에 전기, 수도 고장나면 고치는 거. 그러니까 내 몸으로 뭔가를 농사짓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싶은 게 꿈인데 저도 시골에 내려오면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그중에 첫 번째는 바느질. 바느질을 지대로 배워가지고. 저희 협동조합에 자수공방 있잖아요. 예. 저희 형 시키려고. 그래서 저희 농장에 1년을 하시면 과정을 하실 수 있어요. 저 전기 재봉틀도 좀 배워가지고. 저 안쓸 새거 있어요.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우리 임 대표님이 아이가 셋인데 저는 넷이거든요. 그러시구나. 두 분 다 애국자시네요. 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내 손으로 만든 옷 또는 뭐 모자, 가방 이거를 은미체. 아내에게 또 아들들에게 딸에게 선물하고 싶죠.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꿈을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홍반장. 홍반장 그렇지. 마을에 필요하면 네, 모든 것들을 해줄 수 맥가이버. 모든 분야에서. 어쩐지 우리 교수님께서 저한테 채널 구독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 도시에 관련해서 정말 엄청난 지식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해서 구독해서 봤더니 맨 색소폰만 불고 계시는 영상만 올려가지고 트럼펫. 이분 트럼펫이에요? 트럼펫이에요. 네, 색소폰 아니에요? 악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막 트럼펫에서 색소폰 소리 나고 막 기타 치는 것도 올리고. 은미체. 은미체로 하고 계신 거 봐가지고 제가 좀 근데 약간 저는 놀랬거든요. 정석 교수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시골에 내려오게 도움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친구들이 와준 게 지금도 너무 고마워요. 시골에 살다 보면 1년은 너무 좋아요. 너무 고요하고 이제 걸리는 것도 없고. 자연이야. 네, 너무 행복하다 하는데 이제 슬슬 없는 게 보이는 거죠. 여기 뭐 카페 하나 가려고 해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나름의 인프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만들면 돼.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만들어야 돼. 제가 언제 제빵 기술을 배워서 언제 뭘 해가지고 빵집을 열어요. 근데 그걸 할 사람이 있어주니까 그게 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 협동조합에는 좀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원래 김제 도심지에서 빵집을 하던 원래 맞아요. 김제 청년들이고 그리고 정미소 아들 상국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농 후계자에 가깝고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온 사람인데 각자 청년들의 문제가 되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정미소 아들 상국 씨는 이 시골에 나 혼자야. 외로워.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그 빵집 두 자매는 뭔가 더 잘 되고 싶은데 자본이 없어. 자원이 없어. 이런 게 아깝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에서 기획을 하다 왔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데 저는 할 수 없어. 그런 게 되게 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조금씩 생기는 게 이게 내가 원하는 마을이 만들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도 진짜 그 마녀들의 포레스트를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야기를 잘하는 친구들 또는 그런 청년들은 그게 능력이 돼서 마을의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능력들을 또 발굴해주고 누군가 발굴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특이한 뭐 수집하는 또 능력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또 옆에서 수집하는 직업을 또 이렇게 부여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마을이 하나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역할을 부여해주고 더 직업으로 승화시켜주고 이런 능력들이 보여서 참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도 혹시 있으세요? 동네 주변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있는 완주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라이프 잡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있어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라이프 잡이라고 하죠. 근데 아까 이제 얘기 나온 대로 도시에서는 화폐적 수익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좋은 직장이지만 점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직장이고 직업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장흥에서 집짓기 학교를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면 이제 우리 세대들이 이제 많이 왔죠. 집 지을 계획이 없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집짓기 학교를 했는데 집 지을 돈도 없고 집 지을 계획도 없고 집 지을 생각도 안 해봤다. 그래서 집 짓는 걸 배우러 온다는 거죠. 일단 배워두자.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이
가만 고민해 보니까 이런 단어를 저한테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는 건축 본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집을 짓고 싶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 본능. 이 얘기 뭐냐면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동굴이 됐든 뭐가 됐든 지어서 자기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는 게 마치 DNA에 남아있는 것처럼 남아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해했거든요. 사람 집을 못 지어서 저는 개집을 5번 지었어요. 제 건축 본능을 개집에 풀고 있었던 거죠. 야, 부동산 부자네요, 그 강아지는. 네. 저는 지금 근데- 저 얘기 들으면서 나 되게 본능적인 사람이구나. 근데 맞아요. 많이 지어봤어요. 아니, 좋아하니까.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그래가지고. 도시농업을 하는 건 경작 본능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강아지들을 키우고 있는 건 목축 본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시골로 내려와 오는 이유들 또는 로컬의 의미는 본능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본능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또 시골이 중요한 이유는 엔잡러가 가능합니다. 맞아요. 아, 여러 가지 직업. 그렇죠. 그러니까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되고 동네에서 역할이 나눠져 있고 이러다 보니 도시에서는 한 가지 일로 많은 돈을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지만 맞아.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경제적인 생활이 가능하니까 네. 점점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취미가 일이 되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게 돈벌이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 되게 거겠죠. 주변에 얼마 전에 그 퇴직하신 네. 그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충은 씨, 나 그냥 퇴직하니까 바보 됐어.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의 직업 안에서는 어떻게든 살아갔는데 그걸 벗어나니까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렸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야, 근데 시골에서는 엔잡러가 가능하니까 자신의 직업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영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모할 수 있고. 사실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이 농촌에 오게끔 했던 게 저희가 프랑스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해서 한 2년간을 노는데 월급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2년간. 그 일을 위해 너무 신났어요. 한 역시 좋은 6개월을. 그거는 좋더라고요. 근데 월급보다 더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수업비나 이런 것도 다 공짜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열심히 학원 끊어서 다니면서 한데 딱 6개월 지나니까 제가 이제 쓰레기통을 지나가는데 아직 쓸만한 재활용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아주 얘는 쓸만한데 왜 버려져 있지? 그러니까 제가 배웠던 능력은 누군가 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누군가 뭐 재활용이 아니라 재활용. 재활용. 리사이클이 아니라 업사이클. 돈도 되게. 그때부터 제가 이제 프랑스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농장 설계를 좀 도와주는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배웠던 기술을 어느 직장에서 했던 것보다 가장 값지게 제 실력을 썼다라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직업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만족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구나를 진짜 뒤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캐스팅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취업시키고 캐스팅하는 네. 예, 그런 공간이 또 로컬이고 맞아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공간이 지역이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제가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오늘날의 노동하고 직업이라는 개념이 되게 다양한 개념이 섞여 있대요. 원래는 자아성취에 그리고 뭐 돈을 벌기 위한 직업 이런 게 다 달랐는데 그 노동으로 다 합쳐지면서 저희는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지점이 조금 이제 뭐 정리가 잘 안 돼서 어떤 책을 하나를 구했어요. 네. 뭐 작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랑스 작가였어요. 노동의 종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진정한 노동은 점점 없어지고 로봇이 대체하고 뭐 이러면서 노동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 작가 뭐라 그랬냐면 잘 됐다. 실업도 없어졌다. 무슨 생각이 얘기냐면 완전 와. 지금 현대인들은 나는 다시 고용당해야 된다. 그래서 실업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안 잘리려고 노력하고 잘리면 다시 고용당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노동이 없어졌으니 실업이 없어졌으니 이제 그 불안에서 벗어나라. 야. 그래서 일자리가 아닌 진정한 일을 찾아가라. 아하. 이런 책을 썼어요. 맞아요. 우리 임경수 대표님께서
기자 수첩을 안 갖고 오니까 더 말씀을 잘하시는데요. 예. 그때 그게 좀 족쇄였나요? 예. 알겠습니다. 손이 자유로워지시고 오늘 대단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로컬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제로하고 영하다. 우리는 젊고 또 제로를 추구한다. 폐건전지 저희가 장수군 환경과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처음 제로웨이스를 접하는 분들이 뭐 수세미며 대나무 칫솔이며 고체 치약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떨지 궁금하잖아요. 장기간 뭐 비행기를 타셔야 되거나 그럴 때 그냥 입에 물고 헹구시기만 해도 괜찮아서 이렇게 친환경적인 제품들이 많을 줄 몰랐어요. 다양하고 놀랍네요. 평소에 청년들이 모이는 거점, 또 주민들이 소통하는 거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수는 그런 문화 공간이 부재하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 상점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또 앞으로 좀 발전하면 좋겠다. 제가 기동해서 정말 청년이 없어요. 기동을 권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제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청년의 모임과 조직들이 갖춰진 걸 보고 정말 박수 치고 싶어요. 청년 인구를 연계해서 지역 외 거주 청년들을 육성하는 거. 어떻게 하면은 이 고령화와 인구 유출을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이번에 라이브랑 파티 형식으로 갈 거잖아. 왜냐면 종종 우리 도로시 할 때 댓글에 사람들 라이브 같이 해달라고. 이번에 20명인가 그러면? 아니, 그 라이브여가지고. 라이브는 우리만? I've been everywhere and nothing is new. And I've done everything I've set out to do. I'm nothing without you, I'm nothing at all. Now I'm back where I belong. No matter where I'm from, it's been here all along. I finally made it home. 조합이 생긴 뒤에는 모든 젊은 사람들도 오고 어린 학생들까지 오니까 생기가 들고 우리 상권도 살고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좀 서로 단합이 되어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사회가 많은 타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니까 좋고 더 번창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공감되는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영상 속에 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네. 아니 좀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그게 맥락이 딱 명확하니까 그게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 내려올 때는 별 생각이 없이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왜 좋았지를 지금 다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찾는 이야기들이 그 영상 속에 다 있어가지고 우선 공감이 진짜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 비슷한 걸 느끼는구나. 그러면 진짜 확실하게 힘이 있는 거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로컬에는 사실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 사람이 살고 있었고 계속 태어나고 했었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 청년들이 오면서 그 장소가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청년에게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을까? 특별한 능력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패널분께서는 청년이 가진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로컬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청년이 뭐지?부터 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이로 20대부터 30대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말할 때 청년은 이제 자기의 인생의 고정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싸우고 그걸 자기의 룰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농촌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룰을 바꾸는 거다. 규칙을 아예 바꿔버리자. 규칙을 바꾸는 거다. 그러면 저는 이런 청년들이 그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가끔 새로운 아이디어나 뭔가 움직일 때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상상을? 근데 그게 자꾸 틀에 맞추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게 퍼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청년들이 이런 상상을 자꾸 하고 그런 포텐이 막 터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주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룰을 바꾸는 게 청년이다. 청년의 힘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멋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청년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 말이에요. 어필하고 있어요. 자꾸 우리도 청년이에요. 정석 교수님도 시골 내려가면 주전자 따라야 돼. 막걸리 신문을 마셔야 되고. 순응하는 사람은 청년이 아니고 판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청년이죠. 장수에 산사공, 저 임유정 대표는 저도 장수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장수는 산 동네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산사공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 배가 산으로 가면 꼭 안 될 법이 있느냐. 창의적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순응하며 살고 너무 틀에 맞춰 살고 근데 사실 세상은 내가 마음껏 살기에는 너무 지금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이 틀을 깨야 되는데 순응하면서 행복을 찾는 게 지금 이 도시로 가는 행렬이라면 로컬로 오는 청년들은 내가 한번 승부를 내보겠다. 저는 이제 그 자주 기억나는 동화가 있어요. 꽃들에게 희망을. 애벌레들이 막 무리져 가요. 그리고는 막 서로 다툼을 하면서 탑을 쌓고 하늘로 올라가요. 어디가? 몰라 빨리 가.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요.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 몰라. 이게 지금 요즘의 세태 같아요. 그런데 애벌레는 나비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고치를 지어야죠. 그중에 이제 그 길을 벗어나서 고치를 짓고 나비가 되는 이제 그 이야기죠. 그리고는 나비가 올라가 보니까 하마터면 따라갈 뻔했던 그 행렬이 정말 허망한 이 구름 위까지 탑을 쌓는 그게 저 온 세상에 가득한 걸 보고 그래서 저는 로컬에 오는 청년들은 고치를 짓는 청년들이다. 진정한 내 삶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이 맞는데 왜 다 이쪽으로 가야만 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우리 부모님 잘못들도 있고 부모들의 잘못도 있고 이 세상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로컬로 청년들이 더 많이 올 때 대한민국이 좀 더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경쟁해야 되는 사회였잖아요. 학업을 쭉 하는 것도 등수를 매겨야 되고 대학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직장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로컬에 내려오는 청년들을 보니까 등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가 손을 잡아주고 서로가 동료가 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청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임민수 대표님? 네, 일단 농촌 같은 경우 무언가를 생산하면 적정 규모가 돼야 그다음부터 유통이 가능했던 거죠. 지금은 택배 시스템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만들어도 제대로만 만들면 팔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는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홍보비를 써야 도시까지 전달이 됐지만 지금은 인터넷 환경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사실 이 지점이 지금은 시골 농촌의 일정 부분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기존의 우리 세대와 우리 윗세대가 가지고 있던 환경과 이게 달라지면서 이 환경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세대가 지금의 청년 세대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골에서 기존에 있던 세대들과 청년 세대들이 같이 들어와서 융합하면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나노화돼 있잖아요. 말은 나노화돼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얘기해요. 근데 시골의 환경이 그렇다고 살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연대하고 이야기하고 뭉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교수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희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진 환경에서 청년들이 내려와서 농촌 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지만 이 힘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어떤 힘이고 방향일 수 있다. 약간 변종 같아요. 좀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말씀하실 때 뭔가 청년들이 엄청 특별한 뜻을 가지고 로컬에 오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 누가 그렇게 막 내가 뭘 바꿔보겠어 뭐 이러고 옵니까? 그냥 해석을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냥 오는 거야. 그냥. 네, 별 생각이 없는데 이게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균열이라는 말씀이 와닿는 게 어쩌다 보니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얘기에 정말 너무 설득이 잘 된 게 이런 인터넷이나 IT나 이런 움직임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 나노적인 활동 자체가 로컬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경제가 발전을 하고 우리 기술이 발달한 거구나. 그래서 대단한 성과인데? 막 이런 생각이 진짜 약간 공감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직업의 그 트렌드가 바뀐다고 하죠. 지금까지는 취업이 대세다면 이제 취업에서 창업으로 그리고 고미숙 선생님은 백수 시대가 최고로 좋은 시대다. 자유롭게 내가 프리랜서라든지 이렇게 하면서도 먹고 살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대도시로 가는 이 행렬은 목표는 취업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는 가야 되는데 만약에 창업을 꿈꾼다면 굳이 대도시로 가지 않고 로컬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이 온갖 경쟁 시대라 경쟁이란 말이 좀 너무나 화가 나는데 딱 하나 경쟁해도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행복 경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할까? 그 행복의 대안에는 대기업에 취업해서 죽으라고 일하고 이틀만 내 걸로 사는 방법도 있지만 로컬에서 내가 창업하고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면서 하는 대안도 있다. 이것을 찾고 내가 취하면 되는 게 아닌가. 가장 좋은 일자리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하는 일을 그리고 또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버는 거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아와지 섬 이제 여기가 일본의 후생노동소 우리로 말하면 고용노동부의 국비 지원을 받고 이제 일자리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 아와지 섬에서 이 일을 한 사람들이 프로젝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행복한 일자리 연구선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자리 만드는 목표가 아니다. 가장 행복하게 일하는 그 일하는 방식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행복한 일자리. 정말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에는 로컬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사실 청년들이 많이 오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이잖아요. 근데 지역의 텃세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뭐 문화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적응이 쉽지가 않아서 사실 좀 많이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직접 많이 뵀거든요. 근데 지금의 농촌 지역은 좀 추세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어떻게 좀 느끼세요?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주민박람회에서 이제 모의 재판을 한번 열었었어요.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마을을 가서 얘기를 듣는 게 항상 결론은 이 문제였어요. 귀농귀촌인과의 갈등.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기촌인을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수동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배심원은 중학생들. 저희가 대본을 드리기는 했는데 의외로 너무 사소한 지점에서 이제 갈등이 나오는데
서로의 마음을 서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께서 막 네. 집에 이사를 했는데 새벽 한 6시 정도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다른 동네 할머니가. 동네 할머니가 저희 아래 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대답을 잘 안 하고 저는 자고 있으니까 온 창문을 다 두드리시더라고요. 네. 아 진짜요? 그런데 결국에 하고 싶었던 말씀은 상추를 주고 가셨어요. 주민들은 이 사람을 챙겨주고 싶으니까 자꾸 들여다보고 갖다 주는 건데 이 사람은 왜 관여를 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음을 몰랐던 거고 새로 오신 분은 막 여기 제추제 뿌리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또 도시에서 보면 이분은 이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건데 이분들은 우리가 하는 일 잘못됐다고 막 뭐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배심원들이 이렇게 내신 판단은 소통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통 모임을 만들든 아니면 이제 마을에 강령을 만들어라라고 이제 해줬는데 사실 저는 좀 놀랬어요. 그 아이들이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하지 않고 원론적으로 왜 저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딱 봤을 때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되게 큰 문제인데 사실 이 소통을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 자체가 이제 많이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임경수 대표님, 그 지역에서 사시면서 그런 것들을 혹시 못 느껴봤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본인들끼리 목적의식이 또 있다 보니까 네트워킹이 돼. 그죠. 근데 그 안에 뭔가 들어오질 못해서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껴서 더 질투하고 약간 이런 갈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우리가 그 갈등을 오히려 농촌 사회가 더 드러내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살던 분들도 싸워. 어차피 사람 사는 공간이니까. 사람들끼리도 싸워요. 그렇구나. 그건 별거 없이 싸워. 네, 다 사람이 사니까 똑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전선을 그어놓고 그것만 자꾸 드러내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갈등이 첨예하다 자꾸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건 다 사람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도 싸우고 저렇게도 싸우고 이러는 걸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그 속에서는 소통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안 바뀌는 건 안 바뀌어요. 우리 최별 PD가 그렇게 농촌에서 잘 적응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난 하나 발견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아무것도 몰라야 돼.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이렇게 치고 나가면 그분은 이제 공공의적인 십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저는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누가 다시 가겠다고 하니까 지금 후회는 와 진짜 또 한 친구를 데리고 올게.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건 숫자지. 이 친구가 간 건 중요치 않아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하니까 그죠. 이런 것들. 빈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정작 청년들이 살 집은 없습니다. 성우신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리를 커피도 약간 그란데 사이즈 그란데 말입니다.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인구만 없어지는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사실 저는 농촌 도시가 매력적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걸 이제 맑은 피해 비유합니다. 우리가 자가용으로 다 이동을 하면 이건 딱한 피해. 대중교통 무료화까지도 가야 돼요. 전라북도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다 있다. 없는 것 편리한 대중. 전북 BRT를 빨리 만들자. 화폐적 풍요는 없어요. 비화폐적인 풍요가 있지. 그 외적인 다른 것들이. 우리들의 고향이 이제 곧 사라지는데 그렇게 사라져도 괜찮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수도권의 대도시에 머물러 있는 은퇴한 정년한 우리 친구들, 형님, 누님, 우리 아우님들에게 이 어린 연사가 외칩니다. 생각해 봅시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네.